저희가 어제 배운 내용은 뭐냐면 자, 세 가지 총 배웠네요. 세 가지. 인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한 동기화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엄은 상수 대용, 상수보다 좋은 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했으니까 일단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문서로 보도록 하고 요 멀티스레드 요건 좀 쉽잖아요. 그렇죠? 쉬우니까 좀 이따 보고 멀티스레드에서 안전한 요게 비동기 코드를 동기화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동기, 어싱크노러스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어싱크라고 불러요. 비동기. 자, 비동기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int a는 10, 그다음에 sout, 자, a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이렇게 10이라고 넣고 이 다음 코드에서 10이 출력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두 개가 관련이 없는 상황을 비동기라 불러요. 관련이 없는 상황. 우리가 이제 요거를 예시를 어떻게 들었냐면 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자, 저희는 상황을 조금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처음에 이 친구를 0으로 두고 여기에 스레드를 만들었어요. 스레드. 자, 스레드를 만들고 자, 스타트를 했죠. 자, 근데 이 스레드 안에서 했던 일이 뭐냐? 이 A를 반복문으로 10번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다 쓸까요? int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a를 10번 증가시켰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친구가 10을 기대했는데 0이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 자, 우리는 어떤 걸 기대했냐? 프로그램 언어는 순차적 언어예요. 순차적 언어. 그렇죠? 자, 순차적 언어의 뜻은 뭐냐면 순차적에서 이 친구가 첫 번째 코드, 두 번째 코드, 그렇죠? 세 번째 코드면 순서대로 실행될 거라고 믿는 것이 순차적 언어의 뜻이에요. 자, 순차적 언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차적 언어가 언제 발생하는지 스레드를 배워서 알죠. 순차적 언어는 어느 상황 때만 발생하죠? 싱글 스레드. 자, 싱글 스레드 상황일 때만 순차적 언어이지 이렇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순차적 언어가 아니에요. 자, 순차적 언어의 의미는 자, 다시 보면 자, 0이었다가 10번을 반복문을 돌렸으니까 10이 되어서 여기서 10이 출력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순차적 언어의 특징인데 자, 여기서 0이 나온다고요. 자, 이때 이 코드와 이 코드 간에 비동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불러요. 비동기가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지금 현재 일꾼이 2명이 생긴 거죠. 일꾼 1명, 자, 일꾼 2명. 자, 이 일꾼이 이 친구를 돌리는 동안, 반복문을 하는 동안 이 친구는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고 출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두 일꾼 간의 비동기가 발생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약 이제 여기서 이 일꾼이 끝나고 난 후에 출력되길 원해.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순차적인 언어의 특징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제 배운 대로. 자, 어떻게 써야 되나요? 자, 이 친구가 스레드가 기다려줘야 돼요. 자, 종료될 때까지. 여기다 스레드를 참조시키고 조금만 옮길게요. 자, 이 친구를 스레드에다가 참조시키고, 자, 스레드의 t는 new 스레드를 하고, 여기다 t.start를 한 후에, 자, 코드는 아까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 sout을 하기 전에 내가 메인이랑 같이 조인하겠어 라고 했어요. 자, t가 모든 게 끝나는 동안 기다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여기 메인 스레드, 처음에 있었던 이 친구를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 불러요. 처음에 존재했던, 또는 뭐 0번째 스레드가 되겠죠. 자, 이 친구가 0을 만들고, 자, 스레드를 만들어요. 자, 그럼 스레드가 하나 생기겠죠. 자,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자, 이 친구가 일을 하고, 자, 여기 일꾼이 와서 일을 이렇게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만났어. 자, 이 코드가 의미하는 거는, 자, 내가 일을 마칠 때 동안 너가 기다려야 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일을 마칠 때 동안 너가 기다려야 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자, 기다려요. 한없이 여기서 쿨쿨쿨 자면서 이렇게 쿨쿨쿨 자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나고 나오면, 자, 일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같이 이렇게 끝이 나요. 그렇죠? 끝이 나고 이 일꾼은 자, 그 다음에 출력을 해요. 자, 요게 코드의 비동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멀티스레드 환경을 갖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자, 근데 이제 자바가 해결하는 방법은 조인이고요. 다른 언어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나본 문제는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자, 필드 안에 필드 안에 아니라 자, A 안에 필드 I가 있어요. 자, 필드 I. 자, 이 친구는 멀티스레드 환경이라서 이 I를 멀티스레드가 참조하고 있어요. 자, 멀티스레드. 아까 전처럼 뉴 스레드라 하고, 그쵸? 자, 그냥 T라고 할게요. 줄여서, 그쵸? TR이라고 하지 뭐, 그쵸? 자, 이 I를 스레드가 참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스레드가 또 참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복부터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개의 스레드가 이 i를 참조하고 있어요. 자, 둘 다 이 친구를 증가하려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자, 이 i는 두 개의 스레드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코드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이 친구 둘 다 스레드인 거죠. i를 참조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완전히 동시에 참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동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친구 i를 증가시키려고 했어요. 0에서 1로. 그런데 CPU가 아직 연산을 다 마치지 않아서 이 친구는 아직 증가가 안 돼 있어. 자, 이렇게 증가하려고 했는데 자, 이 친구가 아직 증가를 못 시켜서 아직 0이야. 증가하고 있는 중이야. 더하기 연산을 해서. 그러는 와중에 이 친구가 증가하려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다시 1로 증가하라고 하겠죠? 자, 0에서부터 다시 1로 증가하라고 해요. 그러면 0에서부터 1로 증가하는 게 두 개가 생겨서 이 친구는 두 번 증가해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1이 돼버려요. 자, 1이. 이 친구도 똑같이 비동기예요. 자, 왜 비동기예요? 자, 우리가 2를 추측했지만 이 친구가 1이 나왔다. 그렇죠? 두 개의 행동이 서로 관련성 없이 동작했다. 그래서 비동기. 동기는 뭐예요? 서로 발을 맞춰서 맞추는 걸 행동하는 거고, 비동기는 두 개가 맞춰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이 친구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2지만 자, 두 개가 증가시켰으니까 11이 나오는 이런 상태를 비동기된 상태. 근데 이때 비동기를 우리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하죠. 어떻게?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자원의 비동기.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자원의 비동기. 자, 이 친구는 아까 위에서 봤던 건 뭐예요? 코드에 순차적 실행이 되지 않은 비동기.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이 다음 코드가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아닌 비동기. 이 친구는 조인으로 해결하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했죠? 그쵸. 자, 첫 번째 방법이 싱크로나이즈드를 쓰고 있는 메서드를 정의해서 이 메서드에서 i를 증가시키는 걸 호출하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synchronized 블럭을 이 i를 호출할 때 실행하는 것. 여기다가 synchronized 블럭을 바로 쓰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이 친구가 안전한 타입에 자, 안전한 타입. 이 안전한 타입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이 synchronized가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아토믹 인티저라는 게 있었죠. 자, 근데 제가 아토믹 인티저 안전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아토믹 인티저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된 함수만 썼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자, 이건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안전한 타입을 쓰면 해결이 되는데 제가 요 싱크로나이즈드 된 메서드를 써서 증가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정정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메소드를 쓰는 방법, 또는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을 쓰는 방법, 또는 싱크로나이즈드가 구현되어 있는 안전한 타입을 쓰는 방법. 그렇죠? 자,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심플해서 2번을 많이 쓰고, 좀 이제 개발자들 중에 나는 재사용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재사용성을 많이 고려하시는 분은 1번을 많이 쓰고,
자, 타입에 쓰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보통 1, 2번을 많이 쓰더라. 자, 1, 2번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안전한 리스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는 우리가 처음 보는 벡터라는 걸 써야 돼요. 벡터. 자, 이 벡터라는 타입이 안전한 리스트가 돼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 그쵸? 뭐 벡터, 뭐 해시 테이블은 누구겠죠? 이 친구는 맵인데 안전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 싱크로나이즈 블럭을 쓰면.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자주 쓰던 것. 그래서 우리가 코드가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코드를 보고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쉽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안전한 타입을 쓰게 되면 또 장점이 있죠. 이 친구는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공유 자원이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벡터랑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을 안 쓰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무거워요. 좀 무겁다는 거는 메모리가 크다는 거죠.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안 쓰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이나 메소드를 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던 수업을 좀 돌아보면, 우리 정리한 문서부터 좀 보고 갈까요? 자, 여기 보면 S15의 synchronized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올라와서 자, Advanced EX에 자, 쭉 내려서 S15 synchronized. 자, 쭉 올려서 자, 첫 번째 비동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레드 간의 실행 순서 문제. 그죠? 스레드 간의 실행 순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실행돼서 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서로 순서대로 실행될 거라 믿지만 멀티스레드 환경이다 보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서로 관련성이 없이 실행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끝난 시점에 내가 무언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인을 하면 되더라. 조인.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자, 멀티스레드에서 각 스레드가 독립적으로 실행되므로 어떤 코드가 먼저 실행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가 누가 먼저 실행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또는 이 반복문 안에 있는 코드들. 자, 그래서 이 코드 간의 비동기 실행이라 불러요. 코드 간의 비동기 실행.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코드 간의 비동기 실행. 자,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어싱크라고도 불러요. 어싱크너러스의 준말이에요. 싱크 이렇게. 자, 해결 방법은 join이고요. 이거는 자바에서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바에서만. 그래서 자바에서 해결 방법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promise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요것들이 비동기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동기하려면 이런 식으로 1을 기다렸다가 2를 실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친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2가 실행되는 코드죠. 자,
이가 실행되는 코드. 만약 여기서 자, 내가 t2점 조인을 했어. 그러면 이 t2점 조인을 기다리는 건 누가 기다리는 걸까? 얘는 누가 기다릴까?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스레드가 총 몇 개일까요? 자, 2개라고 대답하면 잘못 대답한 거예요. 왜 2개? 1개? 자, 1개도 아니죠, 그쵸? 그죠, 3개가 되죠, 3개. 왜 3개예요? 지금 여기 이 친구,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안 보이지만, 자, 메인 스레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앱을 실행하고 있는 메인. 무조건. 메인이 있어야 어플이 실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메인이 있다고요. 자, 메인은 스레드 1개를 제공받아요. 제가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빨간색 스레드가 툭 튀어나오잖아. 제가 항상 여기다가 메인 스레드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가져가죠. 이렇게 메인 스레드가 딱 튀어나오잖아요. 이 친구 보고 자, 메인이라 불렀죠. 메인이 와서 스레드 입구는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고 2개죠? 2개. 또 메인이 또 와서 또 입구는 또 만들었어요. 자, 일꾼이 이제 시작하는 지점은 요 지점. 자, 일꾼이 이제 일을 시작해. 자, 이 스타트를 만나서. 자, 그 다음에 T1점 조인해서 T1을 기다려. 그 다음 코드는 자, T1을 기다려. 자, 그 다음 코드는 T1을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 종료되고 나면 자, T2가 시작해.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누가 기다리는 걸까? 메인이 기다리죠. 메인이 기다렸다가 그 다음 코드를 실행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머릿속으로 일꾼들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T2 조인은 누가 기다린 거예요? 메인이 T2를 기다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공유 자원의 비동기 문제를 배웠어요. 공유 자원의 비동기 문제. 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하나의 공유 변수나 객체를 수정하는 경우 순서와 타이밍에 따라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시에 접근했을 때 실행되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써드릴까요? 멀티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동시에 수정할 때, 그렇죠? 수정할 때 반영되지 않는 스레드가 존재하는 것. 자, 이게 공유 자원의 비동기 문제예요. 둘 다 비동기 문제인데 이 친구는 공유 자원이 수정되지 않는 문제. 공유 자원이 수정되지 않는 문제. 어느 상황일 때? 멀티스레드 상황일 때. 자,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싱크로나이즈드가 돼요. 이 공유 자원의 비동기 문제는 대부분 언어들이 겪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볼 자바스크립트 제외하고 C#, C++, 파이썬 뭐 이런 유명한 언어들 전부 다가 이런 공유 자원의 비동기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파이썬은 제가 이제 방금 검색해서 알았는데 파이썬은 이제 스레드를 잘 안 쓰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드려보고. 자,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 그렇죠? 이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는 2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메서드를 쓰는 방법. 메서드.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을 쓰는 방법.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을 쓰는 방법.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피드 메서드를 쓰는 방법은
자, 이 카운터의 필드를 이 메소드가 수정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메소드는 언제만, 자, 여기다 밑에 쓸게요. 자, 메소드는 필드를 수정할 때, 메소드가 포함된, 자, 사용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스태틱이면 동작을 안 해요. 자, 이 친구가 스태틱이면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알죠? 자, 여기다가 쉼표하고 스태틱 X. 자, 그 다음에 요 synchronized의 특정 블록만 동기화할 때, 자, 특정 블록만 동기화할 때, 자, 이제 이 this도 당연히 수정할 필드가 포함된 this를 써야 돼요. 이때 이 this는 누구를 얘기한다? 자, 예를 들어 내가 i를 증가시켜요. 자, i. 그러면 i가 포함된 this를 락 객체로 써야 돼요. this는 락 객체가 되는 거죠. 잠시 기다려주게 대기시켜주는 객체를 락 객체라 불러요. 이 친구는 i가 포함된 객체, i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 자, 그런데 만약 이 친구 i가 스태틱 필드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만약 i가 스태틱 필드면 i가 클래스 변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도의 락 객체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자, 클래스 변수일 때만, 클래스 변수라는 건 스태틱이라는 걸 얘기하는 클래스 멤버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자, 클래스 변수라고 해도 되고, 클래스 멤버는 좀 이상한 말인 것 같고 변수라고 하죠. 그렇죠? 스태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자바를 배울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어느 영역이냐면, 어느 영역? 제가 봤을 때는 이너 클래스, 그 다음에 스태틱,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스태틱은 인스턴스랑 별개의 영역, 독립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독립체이기 때문에 이 this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아예. this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락 객체를 포함시켜야 돼요. 자, 우리 코드를 잠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지 말고 제 거. 자, 우리가 synchronized 두 번째 수업인가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synchronized에 this를 써야 되는데 현재 이 a가 뭐라서? static field라서 static field. this를 참조시킬 수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락 객체를 만들어서 스태틱에 있는 락 객체죠, 그렇죠? 스태틱에 있는 락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를 시켰어요, 이렇게. 네. 네. 네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자, 아까 어제도 똑같이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어제 조금 잘못 얘기하기도 했고. 자, 스태틱 자체가 뭐가 없어요? this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this라는 말이 제가 뭐라고 불렀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public void sum. 자, 좋은 얘기가 있는데. 자, 이때 this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 내가
이 친구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자, 내부적으로 이 친구가 객체가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썸이 포함되고 있는 이 클래스가 객체가 되었을 때. 요게 this라고요. 요거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feed인 int a를 써놓으면, 그쵸? 그럼 내가 여기서 this.a로 접근할 수 있죠. 그쵸? 자, 지금 현재 printf라서 그래요.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스태틱인 void에 이번에는 mult라고 할까요? 자, 이 친구 스태틱인 멀트는 스태틱이죠, 그쵸? 자, 이 친구는 독립체예요. 자, 독립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자꾸 독립체라 그러는데 자, 독립적인 존재라고요. 정립적으로 메모리에 존재한다고요. 자, 독립적으로 메모리에 존재한다고요. 자, 이 친구는 this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요. 이 싱글 싱크로나이즈드와 관련이 없는 이름만 가져온 거. 클래스의 이름만 빌려 쓰는 메소드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 스태틱의 int의 b라고 했어요. 자, 이 친구 b는 요 싱크로나이즈드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this.b라고 접근하는 게 옳은 방법이에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옳지 않죠. 그쵸? 여기서 지금 빨갛게, 원래 예전에는 빨갛게 안 떴는데 이제 아예 빨갛게 이렇게 맞고 있네요. 아, 프린트 F라서 그렇구나. 자, 여기 보면 자, 되긴 되는데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 자, 이런 방법은 권장하지 않아요. 자, 정확하게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자꾸 이상하게 뜨냐. synchronized b라고 하는 게 옳은 방법이죠. 그래서 클래스 변수인 거예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없는데 컴파일러가 너가 실수한 거를 약간 고쳐주는 거예요. 밑에처럼. 자, 그래서 이 방법이 옳은 거죠. 자, 스태틱은 this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 친구 멀트도 내가 접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this.멀트가 아니라 자, 이렇게 지금 멀트가 아예 안 뜨죠, 그렇죠? 멀트가 자, 이렇게 실행하면 컴파일러가 또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synchronized 멀트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클래스 메소드죠. 이게 옳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처럼 자, synchronized 블럭으로 자, B를 증가하려고 해요. 자, B는 이 친구한테 포함이 돼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존재예요? 자, 이때 감시자로 this를 쓰면 옳은 방법일까요? 옳지 않은 방법일까요? 옳지 않은 방법이죠. B가 포함되어 있는 곳을 락객체로 써야 된다고. B가 포함된 곳을. 자, 근데 이 this는 B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this가 아니죠. 그럼 B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태틱의 오브젝트의 그렇죠? 락 오브젝트. 자, 이 친구는 B랑 같은 영역에 있나요? 다른 영역에 있나요? 같은 영역에 있죠. 그렇죠? 자, 그때 그러면 이 친구에서 this가 아니라 락 오브젝트를 쓰면 될까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스태틱이랑 this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종종 실수하고 어제 저도 이제 하다가 잠시 까먹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죠. 그렇죠? 저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수 있고요. 자, 또 궁금한 거? 자,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자, 여기 자, 이때 this 자, 스태틱은 this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i가 만약 i가 스태틱이면 this가 없죠. 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i가 만약 클래스 변수이면 this와는 관련이 없죠. 객체와는 관련이 없죠. 객체라는 거는 this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GPT가 말한 우리 이제 지영 씨가 GPT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죠. GPT가 말한 스태틱은 this가 없다라는 말이 증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락 객체를 누구한테서 만들어야 돼요? 스태틱. 그죠? 스태틱 필드의 락 객체를 만들어야죠. 클래스 변수로 이렇게 하자. 그죠? 클래스 변수로 락 객체를 만들어 보아. 자, 이렇게 되겠죠. 자, 특정 블록만 동기화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쓸게. 사실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면접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면접에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지만 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 좋은 게 전체적인 코드의 이해도가 올라가죠. 여러분들의 이해도가 올라가면 다른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좀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죠. 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스태틱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자, 만약 이게 스태틱이 아니라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게 될까요? 같은 메모리 영역이 아니니까 클래스 변수, 스태틱에 붙으면 자, 이 친구는 클래스 변수가 된다고요. 자, 클래스 변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접근할 때 자, 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게 클래스 변수.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객체를 만들어 인스턴스로. 자, 그리고 나서 접근을 한다. 요건 무슨 말이에요? 필드. 요게 클래스 변수, 이게 필드. 이거 자체는 객체죠. 자, 요거 지금 안 만들었네. 자, 죄송해요. 이걸 물어봤나 보다. 그쵸? 자, 안 만들어 놓고, 그쵸? 네. 객체를 클래스 변수로 쓴 거죠. 그쵸? 요거를 안 써놔서 우리 정호 씨가 객체가 없는데 그랬네요. 그쵸? 자, 또 질문. 오늘 수업 아니라 이전 거 모르겠으면 얘기해도 되고. 자,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지금 현재 멀티스레드 환경에서 인크리먼트를 써서 카운트를 멀티스레드가 동시에 호출했는데 이 친구가 기대했던 값이 안 나온 거야. 그죠? 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던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아토믹이라고 하는 안전한 타입을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것도 잘 안 되네요 하면서 아토믹도 안전하지 않네요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increment and get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안전한 메소드였어요. 싱크로나이즈드가 된 메소드. 그래서 이 친구를 썼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자, 어떻게 썼냐? 자, 그냥 여기서 get이라고 하고 set이라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set이라는 함수였던 것 같아요. 이걸로 get 뭐 value하고 여기다 증가시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안전한 메소드를 써야 돼. 요거는 get이나 set 이런 것들은 안전한 메소드가 아니라서 동작하지 않죠. set이 안전하지 않은 거죠. 네, 정확하게 set이었던지 set value였던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자, 요 메소드 안전한 걸 써야 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뭔가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배우고 새로운 타입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무겁고 느릴 수 있다. 무겁고 느릴 수 있다. 제가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수업에서 안전하게 동기화되지 않은 이유는 아토믹 인티저에서 제공하는 동기화된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타입들이 또 많더라.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시고. 자,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쉬었다 와서 요 인원만 좀 보고 끝낼게요. 인원만. 자, 쉬었다 와서 요 인원.